자, 얘들아 안녕. 오늘은 수원을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앞으로 강의 진행 방향이 수원에 대해서 전체적인 개념 강의 먼저 할 거예요. 개념 강의부터 지수부터 로그,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수 함수, 로그 함수, 그리고 순열까지 수원에 있는 전반적인 전체 내용을 개념 강의로 먼저 다 진행을 할 겁니다. 개념 강의로 진행을 한 다음에는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 영상을 많이 올릴 거예요. 그래서 먼저 수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개념이기 때문에 이번 개념 강의를 통해서 지수에 대해서 개념을 확고하게 다시 한 번이 아니라 처음이지만 좀 확실하게 한 번 보고 안 본다는 느낌으로 공부하는 게 제일 좋아요. 한 번 이번에 지수를 끝장내고 그리고 다시는 지수에 대해서 개념을 공부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수를 알아보게 되면 일단 지수라는 건요. 거듭제곱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거듭제곱. 자, 그럼 거듭제곱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건 중학교 때도 배웠던 내용인데 2에 세제곱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뭐 한글로 쓰긴 이렇게 숫자 쓰지 않고 한글로 많이 쓰긴 해요. 2의 세제곱 이렇게. 얘는 그럼 의미하는 게 뭐냐면 2를 3번 곱했다는 의미죠. 세제곱이라는 게. 그래서 2를 3번 곱한다. 그래서 2를 3번 곱하기 때문에 얘를 다르게 표현할 수 있죠. 어떻게? 이렇게 짧게 표현을 할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계산 결과는 8로 동일하겠죠. 이게 이제 거듭제곱의 의미였어. 그러면 거듭제곱근이라는 건 뭘까요? 거듭제곱근. 거듭제곱근이라는 거는 우리가 함수를 배울 때 f라는 함수가 있으면 그거에 반대되는 역함수라는 것도 배웠었죠. 그죠? 약간 요거랑 비슷한 개념이야.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 관계는요. 반대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8에 세제곱근 이렇게 말을 해볼게요. 세제곱근. 아이고. 8의 세제곱근. 그럼 이 말은 무엇이냐? 어떤 x라는 값을 3번 곱해서 8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바뀌었죠? 아까는 주인공이 2였는데 2를 3번 제곱을 하는 게 바로 3번 곱하는 게 거듭 제곱이었는데 반대로 이번에는 주인공이 8이 됐습니다. 8이 어떻게 하면은 형성이 되느냐? 3번 곱해서 8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 그럼 이거를 풀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수분해를 이용을 해야죠. 인수분해를 이용을 하면 얘가 x세제곱 마이너스 8은 0이 되고 우리가 고1 때 했던 인수분해 있죠?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 요거를 좀 이용을 해서 요거는 a 빼기 b에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으로 나타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걸 이용을 해서 x 마이너스 2에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는 0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죠? 4x가 아니라 미안해요. 4x가 아니라 2x.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x가 이거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게 되면 x는 2 또는 요거의 근의 공식을 좀 이용을 해야겠죠?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의 근의 공식. 얘를 이용하게 되면 x는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마이너스 16 이렇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얘는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2i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얘는 계산 결과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3 i가 되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i가 되겠네요. 그럼 결국 x라는 값이 지금 이렇게 총 3개가 된 거죠. 이렇게 3개. 그러면 8의 세제곱근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총 3개 복소수 범위에서 보면은 총 3개
날 수가 있겠죠. 그죠? 여기서는 얘는 실수, 얘는 허수. 이렇게 되기 때문에 허수가 2개, 실수가 1개. 그래서 총 3개의 세제곱근을 가질 수가 있겠네요. 그럼 문제에서 만약에 8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를 구하라 라고 문제가 만약에 나오면 우리는 2를 고르면 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개념을 좀 알아봤습니다. 간단하게. 자, 아까는 A의 거듭제곱근에 대한 정의를 알아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A의 n제곱근이라고 이제 일반화를 한번 해볼 거예요. A의 n제곱근.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3의 2의 세제곱근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면 문제를 어떻게 써야 되냐 이 값은 3번 곱해서 2가 됐다 이 얘기입니다. 3번 곱해서 2가 됐다. 그러면 x라는 거를 3번 곱해서 2가 됐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오는 숫자가 뭐냐면 이게 이제 a가 되는 거고요. 여기 오는 게 n이 되는 겁니다. 자리를 잘 기억하시고요. 그럼 이걸 풀어주게 되면 우리는 x는 세제곱근 2 이렇게 앞으로 표현한다 이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게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일반화를 시켜볼 건데 이거 지우고 일반화를 어떻게 시킬 거냐 a가 양수일 때 첫 번째로 한번 일반화를 시켜보겠습니다. 그럼 a가 양수고 n이 짝수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예를 통해서 알아볼게요. 4의 제곱근이라고 해볼까요? 4의 4제곱근? 근데 이렇게 쓰진 않아요. 이건 조금 이렇게 쓰진 않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건데 그냥 여기는 한글을 쓰시면 됩니다. 4제곱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어떤 x라는 거를 4번 곱해서 4가 됐다 이 얘기죠. 그죠? 그럼 얘를 풀어보게 되면 x 4제곱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고 그러면 한 번 더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합차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자 그러면 얘가 한 번 더 인수분해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그럼 x라는 값이 지금 몇 개 나오냐 총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두 개가 등장하게 되죠. 그럼 얘도 그럼 몽땅 a가 양수이고 n이 짝수면 몽땅 이렇게 두 개가 나올 수 있냐?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화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가 양수고 n이 짝수면 거듭제곱근의 개수는 실수의 개수예요. 실수의 개수는 항상 두 개가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번에는 n이 홀수일 때 한번 봅시다. n이 홀수. n이 홀수면요. 예를 들어 보면 n이 홀수면 4의 세제곱근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세제곱근. 그럼 이러면 x를 3번 곱했을 때 4가 된다 이 얘기죠. 그럼 얘를 넘겨주게 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는데 4의 세제곱 그러니까 이거를 실수로 표현은 할 수 있어. 근데 너네들한테 예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숫자가 어렵죠? 이러면은 이 a를 바꿔줍시다. 8로 이번에는 8의 세제곱근 그럼 x 세제곱은 8이 되니까 이거 아까 했었던 거 기억나나요? 그래서 얘는 x-2의 x제곱 2x 더하기 4는 0 그래서 x가 얼마냐면 2가 하나 나오고 여기서 아까 계산했을 때 허근이 나왔었죠. 허근이 두 개가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n이 홀수라고 한다면 거듭제곱근은 우리가 앞으로 말하는 거는 허수는 말하지 않을 거예요. 실수만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실수의 개수는 1개가 되는 겁니다. 1개.
이렇게 우리가 증명을 해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A가 양수일 때 일반화를 해봤으니까 A가 음수일 때도 한번 해봅시다. 이거 지금 빠르게 필기 해보세요. 필기 개념 강의이기 때문에 한번 너네가 꼼꼼하게 정리를 해두고 다음부터 필기 안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꼼꼼하게 좀 적어봅시다. 자, 다음은 A가 음수일 때 알아볼 건데요. A가 음수일 때 n이 짝수. 자, 그러면 A가 음수면은 뭐 마이너스 3이라고 해볼까요? 마이너스 2라고 해볼까요? 마이너스 2에 짝수 4제곱근을 한번 해볼까?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 x라는 거를 4번 곱했는데 마이너스 2가 됐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고등교육과정 1학년까지 배운 거 내에서는 요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정식을 그러니까 이 방정식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실수 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해가 없다. 명확히 말하면 허근이에요. 허근. 허근이 존재한다는데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어디서는? 실수 범위 내에서는. 그러면 실수 범위 내에서는 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거듭제곱근의 개수가 0개가 되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A가 0보다 작을 때 n이 한번 홀수가 돼 봅시다.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아까 쌤이 이렇게 썼는데 이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쓴 거지 이렇게 써야 돼요. 한글로. 그럼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같은 경우는 어떤 x를 3번 곱했을 때 마이너스 8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를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x 세제곱 더하기 8은 0이고 얘는 x 더하기 2에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가 되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x가 마이너스 2라는 실근이 하나 나오고요. 이 녀석의 판별식을 해보게 되면 판별식 값이 4 마이너스 16이니까 0보다 작죠. 아, 얘는 허근이구나. 허근 두 개를 갖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네요. 그러면 실근은 몇 개 나왔죠? 지금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듭제곱근은 몇 개가 되냐면 이때는 한 개가 나오는 거예요. 한 개. 자, 이렇게 그럼 요것도 필기를 좀 지금 해두시고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A의 n제곱근에 대해서. 자, 빠르게 필기를 해보시고.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A의 n제곱근에서 A가 양수일 때 n이 짝수. n은 짝수. 그리고 다음에는 홀수. 그리고 A가 0보다 작을 때 n이 짝수. 그리고 홀수. 자, 그러면 얘는 아까 몇 개 나온다 그랬죠? 얘는 무조건 2개. 얘는 몇 개 나온다 그랬었죠? 얘는 1개. 얘는 몇 개 나온다 그랬었죠? 존재할 수 없다. 얘는 몇 개 나온다 했었죠? 1개. 그럼 우리가 홀수의 거듭제곱근에서는 A가 0보다 크든 작든 무조건 몇 개가 나온다? 1개가 나오더라. 그리고 A가 n이 짝수인 경우에는 A가 양수일 때만 2개 존재하고 A가 0보다 작으면 즉 음수이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구분지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A의 n제곱근에 대한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간단한 예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간단한 예제 하나 풀어볼 건데요. 답이 보이죠? 답이 보이는데 하나씩 풀어보면서 왜 맞는지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125의 세제곱근
자, 125의 세제곱근. 자, 그럼 얘들아, 얘가 A라는 걸 우리가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지. 앞에 있는 게 A고 뒤에 있는 게 요게 N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게 파악을 하면 되냐? 아, A가 지금 양수구나. 그리고 N은 홀수구나. 그럼 머릿속에서 바로 몇 개가 떠올라야 되죠? 아까 우리가 열심히 배웠으니까 한 개가 떠올라야 되지. 거듭제곱근은 한 개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한 개가 뭐냐?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 x를 세제곱을 했는데 125가 되는 거니까 뭐 인수분해할 필요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x를 요렇게 세제곱근 125 요렇게 앞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얘는 요거 하나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은 맞는 얘기죠. 자, 라고 하면 틀리는 겁니다. 왜 틀릴까요? 이유를 빠르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 쌤이 세제곱근은요. 얘를 x에 대해서 풀어보게 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125는 0 이렇게 되니까 125는 뭐의 세제곱이지? 5의 세제곱이죠. 그래서 얘는 x 세제곱 마이너스 5의 세제곱이니까 인수분해가 돼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이렇게 됩니다. 10x가 아닌 쏘리 5x. 자, 그럼 얘가 0이 되는 거니까 x가 5 또는 허근이 존재하겠죠? 허근.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세제곱근은 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항상 어떤 조건이 더 붙어야 되냐면 실근인 세제곱근이라고 문제에서 만약에 물어봤었어야 돼요. 실근인 세제곱근은 125의 세제곱근을 붙인 요거 하나만 존재하는 게 맞아요. 근데 문제에서는 뭐를 물어봤냐면 그냥 전체를 물어본 거죠. 실근이 됐든 허근이 됐든 전체는 3개가 돼야 되는 거지, 그지? 전체는 3개가 돼야 됩니다. 아까 쌤이 정리해줬던 그거 있죠, 그죠? 요거는 언제만 해당한다? 실근을 물어볼 때만 해당을 한다라는 겁니다. 실근을 물어볼 때.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실근이 아니라 실수 범위라고 해야겠죠? 실수 범위에서 물어볼 때.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1번은 그래서 틀린 거예요.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허근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81의 4제곱근인데 81의 4제곱근. 그럼 얘를 풀어보게 되면 81은 0보다 크죠. 81은 0보다 큽니다. 그리고 n은 지금 짝수인 상황이고요. 그럼 얘가 만약에 실수라는 조건이 붙었으면 아까 우리가 열심히 써봤으니까 2개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실수인 거듭제곱근이 2개 존재할 수 있다. 자, 근데 얘를 실제로 풀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상에서 실수 범위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럼 얘는 nx의 4제곱이 81이다. 그럼 x 4제곱 마이너스 81은 0이다. 그러면 x제곱 더하기 9, x제곱 마이너스 9는 0이다. 그럼 얘는 x제곱 더하기 9, x 더하기 3, x 마이너스 3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그럼 몇 개 나오겠어요? 실근이? 실근은 2개 나옵니다. 하지만 허근도 존재하죠. x제곱 더하기 9가 0이 될 수 있는 허근은 뭐 3i 마이너스 3i가 있겠네요. 그럼 총 몇 개의 근이 나오는 거야? 4제곱근은 총 4개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럼 얘에서는 실수 범위라는 말이 얘도 없었기 때문에 얘도 틀린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모두 틀렸습니다, 지금. 그럼 3번 한번 볼까요? 3번을 보게 되면 세제곱근 125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얘는 125의 세제곱근 중 하나이다. 세제곱근 중에서 하나이다 라고 지금 설명을 했는데 아까 125의 세제곱근 우리가 구해봤죠. 실근이 하나, 허근이 2개. 근데 얘는요, 이 값이 5예요, 지금. 그러면
이 5라는 거는 125의 세제곱근 중에서 하나이다. 맞죠? 총 세제곱근이 몇 개 나와? 3개.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실근 하나, 실수 하나, 허수 2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총 3개 중에서 5, 실수만 나타낸 거니까 얘는 답이 맞는 거죠. 세제곱근 중 하나이다. 그래서 답이 맞는 겁니다. 3번이. 자, 4번을 보게 되면 마이너스 125의 세제곱근이래요. 그럼 마이너스 125의 세제곱근이니까 얘를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럼 a가 얼마냐? a는 마이너스 125고 n은 3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이 녀석의 세제곱근이 한 개가 되는지 한번 구해봅시다. 마이너스 125는 x의 세제곱. 그럼 x 세제곱 더하기 125는 0이니까 얘는 x 더하기 5에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25는 0이죠. 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실수는 하나 존재하고 허수가 2개 존재한다. 요거를 체크해야겠네요. 그러니까 한 개이다 라고 하면 틀린 거죠. 3개이다 라고 해야 답이 맞겠죠? 그래서 얘도 틀린 거고요. 마지막 5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빠르게 한번 풀어볼까요? 마이너스 81의 4제곱근 중에서 실수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왜냐면 마이너스 81 같은 경우는 얘가 a인데 그럼 얘는 0보다 작잖아요. 그죠? 즉 a가 0보다 작다는 겁니다. 근데 n이 지금 짝수예요. 그럼 쌤이 아까 뭐라 그랬지? a가 0보다 작고 n이 짝수인 경우에서는 실수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얘는 틀린 겁니다. 그래서 5번은 틀렸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아주 간단하게 개념, 뭐에 대한 개념이냐면 a의 n제곱근에 대한 개념을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거듭제곱근에 대한 내용도 살펴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거듭제곱에 대해서 한번 어떤 성질들이 있는지 그걸 좀 더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강의는 이렇게 마치고 필기랑 복습 꼼꼼히 하셔서 우리가 대면 강의할 때 문제 잘 풀 수 있도록 꼭 개념 잘 챙겨 오세요. 고생하셨습니다.